아자명 시즌4 6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월세 강원님 인사해 주시죠. 네, 무주택자 강은입니다. 네, 뭐 왜 무주택자요? 일단 인사부터 나누시고 그 다음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네, 김나스입니다. 아니 다 밝히려 했는데 뭐 하지 말자니까. 근데 강원 선생님만 까는 걸로. 네. 아니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네. 이제 강원 선생님이 재단 대표로 계신 거의 또 최상위층에 네. 또 이재명 지사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님이 뉴스 이번에 크게 났어요. 4급 이상 공무원은 네. 집을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그때 나 뉴스 볼륨을 높였어. 어. 아니 이런 뉴스가? 거기 강원 선생 팔습니까? 아니 거기 아니, 근데 에피소드가 사실 이게 있다고. 이게 그 저기 뭐요, 요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네. 아니 연초부터 그 기관장들은 뭐 1가구 2주택 이상자 신고를 하라고 자꾸 왔어요, 감사실에서. 이 흐름 때문에 나온 발언이 아니라 아니, 원래 있었어. 그래서 나는 뭐 신고할 게 없으니까 안 했지. 그래서 자꾸 문자 오는 거야. 막 신고하면서 왜 신고를 안 하냐고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 뭐.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또 7월달에 되니까 아니, 진짜 이번에 신고 안 하시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협박 문자가 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실증나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근데 흐름이 진짜 막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관장 대표가 바로바로 안 아, 해주면 안 그래서 되죠. 집이 없는데 뭘 신고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띠용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 털이 싹 기어 들어가더니 그 혹시 그러면 한 채도 없으신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 채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신고할 게 없다고 나는 그랬더니 아, 그럼 전세시구나. 그러면 아니 월세인데. 이번에 이제 뭐 다 신고를 했는데 경기도 전체 뭐 기관장급 이상의 이게 지금 자랑이지. 아니 근데 거기는 기관 근데 거기서 기관이 그러니까 딱 도표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딱 8명이 집이 없대요. 통틀어서 그 많은 근데 그 중에 월세는 한 분일 것 같아요. 제 월세는 한 생각인데 분일 것 같아요. 왠지 한 독보적인 분일 것 같아요. 그분과 네, 함께하고 뭐 있습니다. 그 청백리 강한이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제가 또 아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강원 선생님 또 청문회가 생각나네요. 강원 선생님 청문회 때 그 인상 깊었던 점이 아니 그거 다 보셨어요? 집도 챙겨서? 없고. 뉴스만 봐 뉴스 났죠. 뭐 네. 불성실한 진짜 강원부터 해서 웃겨. 그때 청문회 때 내용을 혹시 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아니 이 기관장 대표하실 분이 차가 그 벤츠냐고 벤츠냐고. 내가 워낙 차를 좋아해서 벤츠다 이래서 이렇게 또 다른 의원들이 아니 그 그걸로- 얘기를 할 때 어. 그거야 뭐 재산 신고 이런 네. 거 하니까 재산도 없고 뭐 또 없는데 차는 왜 이렇게 좋은 거 타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네. 아니 제가 차를 좋아해서 그렇다고. 아니 근데 좀 모욕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그게 딱 사실 공격 포인트잖아요. 네. 기관장 대표 막 이런 사람이 막 차 벤츠 막 끌고 다니는 거 공격하려는데 이게 차가 좋아해서 그러는데 막상 세상 목록을 보니까 없어. 되게 가난해. 그러니까 아니 목록이 없다니까. 공격 포인트를 못 잡는 거야. 공격 포인트 못 잡다가 결국 잡은 게 그 가난한데 벤츠 이거 그러면 뭡니까? 청백리니까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무능력한 거 아니냐고. 진짜 그렇게. 네. 아니 근데 차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분이 공격을 또 하셨어요. 네. 허세가 좀 있으시네요. 이렇게 참 어떻게든 공격을 하는. 어쨌든 또 아니 근데 그 경기도가 언제부터였다고요? 그게 기관.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대세 편성에서 한 조사는 아니고요. 우린 그건 또 몰랐네 전혀. 저는 하여튼 신경 났습니다. 신경질이 났습니다. 네, 월세 강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 4명이 물론 우리 저 항작가 빼고 2명은 자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명은 월세 그리고 전세. 김납선은 전세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최근에 결혼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개그 오래전에 땡빛을 신분 내서 상승을 신분 땡빛을 상승한 내서. 거지. 이게 지금 여기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주택 보유의 지금 축소판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 정도가 집이 있고 반은 집이 없고 그 중에 반은 월세고. 그리고 반은 전세고. 근데 또 강원 선생님은 또 집 한 채를 또 다른 걸로 사셨잖아요. 오디오 이런 것도 있고 거의 뭐 허세가 있으시죠. 예, 허세가 있으신 분이야. 5채. 아니 근데 여기서 전세를 살아도 거의 월세랑 비슷해요. 어차피- 은행에 월세를 내니까. 저도 이제 그래도 은행에서 너는 빌려주잖아. 전세값을. 신혼부부. 네. 그러니까 신혼 듣고 혼자 사는 놈은 있잖아. 그것도 암찬 안 더러워서 해줘. 살겠나. 씨발 더러워서. 강원 선생님이 또
결혼하셔야겠다. 저도 이제 은행 월세 사는데 예. 제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 막차를 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담대도 안 되는 거 아유, 같아요. 예전에는 막 주택 아파트 아니고 네. 그냥 주택인데도 90%까지 대출이 네. 됐대요. 네. 아주 맞아요. 좋은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긴 한데 네. 뭐 어쨌든 요는 강원 선생님이 집을 안 팔았다는 거. 네. 이재명 지사님이 팔으라 그랬는데 안 팔았다는 거. 없어서 없어서 안 팔았다는 거. 근데 좀 하여튼 올해가 너무 좀 시끄럽고 어지러운데 네. 지금 전국에는 지금 중국에는 그 굉장히 희한한 게 다시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네. 희한하게 유행한다는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평안경이라고 그 들어보셨어요? 평안경. 그것도 저 동북 삼성의 지린성의 어떤 고위 공산당 간부가 네. 일종의 연불 그러니까 그 네. 주문책을 낸 거예요. 주문을. 네. 그게 평안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경은 마음 편하게 경. 그러니까 뭐 상하이 기차역도 평안하기를 아, 뭐 베이징 광장도 평안하기를 계속 평안. 이게 이제 뭔가 그 어떤 그 전체의 어떤 그 기운이 뭔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느꼈을 때 뭔가 민간의 이상한 민간 신앙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게 지금 막 중국을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경자년인데 중국은 경자년마다 60년마다 사실 큰 변란들이 있었습니다. 1840년에는 이제 중국 제일주의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1900년에는 이제 이른바 그 서구 열강 8개 연합군이 베이징을 함락시키고요. 이 1960년에는 그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이 실패해가지고 몇 천만 명이 아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20년 올해는 이제 뭐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코로나 19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왜 홍수. 홍수 지금 그 댐이 지금 뭐 무너지니 많이 뭐 그러니까 댐을 무너뜨리는 몇십 조라더라? 몇십 조를 날리느냐 사람을 죽이느냐 지금. 뭐 이런 이제 막 지금 중요한 그런 게. 근데 지금 우리도 보면은 좀 약간 중국만큼은 아닌데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에 큰 칼이 이렇게 물로 싹 씻어낸 듯한 그러니까 더 막 그 예리함이 빛나는 어떤 그런 좀 무시무시한 형상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보면은 막 굉장히 큰 권력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 칼이 누구 칼이 누구의 목을 지금 치느냐 아마 죽기 살기 게임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뭐 작게 보면 뭐 검찰 내의 싸움 같지만 어쩌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정말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그러니까 아마 어찌 보면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뭐 아까도 우리 죽돌이 얘기했지만 일종의 학습 효과. 우리가 드디어 그 다수석을 가졌을 때 뭐 개혁을 밀어붙여야 된다. 뭐 찌질한 것도 무시하고. 노무현 때 너무 못했던 그 의석을 가져도 못했던 그게 좀 분하니까. 근데 또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 보면 좀 너무 좀 아슬아슬 위험하기도 하고. 민망하셨죠. 또 오늘은 또 보니까 뭐 한동훈 검사장을 뭐 바보 같은 뉴스. 소파를 넘어서 뭐 검사들끼리 뭐 몸싸움을 하고 검사내전. 좀 해도 좀 세련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해본 적이 있었어야죠. 좀 하여튼 뭔가 뭐 큰 칼이 이렇게 횡횡 날아다니는. 경자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 집 있는 공무원들도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그 큰 칼이 휘둘러지고 있는데도 살아남은 강원 선생님. 정말 청백니다. 오히려 배일 게 없어. 오히려 감사관실에 큰 소리 치고 막 네가 집 없는 사람 마음을 알아 이 자식아. 약 올리는 건 뭐야? 월세를 살아봐야 서민 마음을 알지. 아니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전세금에 가까운 저기 스피커들을
뭐 이런 삶도 있다. 네. 네. 뭐 저는 거기에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오디오를 하나 받은 입장에서 강원쌤 엄청 아 응원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네. 하나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직접 닥치도록 직접 하겠습니다. 설치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베푸시는 그 마음이 네. 본인 집을 안 사고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굉장한 분이다. 뭐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흘러가나요? 예. 아, 네. 여기 대본에 보면 오늘은 갈 길이 멀어 오프닝 짧게 하고 바로 풍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실컷 떠들었는데 네. 이제 알아서 편집해 주시고요. 네. 오늘 6시 20분에 만났는데 1시간 40분을 잡다마다 네. 이제 시작하네요. 네. 네. 네, 풍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또 네. 할 게 있습니다. 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 네, 죽돌님이 드디어 네. 소원 성취를 하셨네요. 네, 바람님께서 방송에서 매일 죽돌님이 선물 보내달라고 막 계속 지랄하니까 네. 이 사신 바람님이 방송. 네. 바람님께서 듣다 더 이상 못 듣겠는지 네. 예, 저에게 피자와 네. 네. 아이스크림 케이크 디저트까지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피자와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 6시 20분에 모여가지고 네. 먹고 잡담하고 이제 네. 방송을 시작하게 되네요. 네. 예, 바람님 선물이라는 덕분입니다. 표현은 뭐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이게 방송을 이렇게 하는 스피커와 네, 청자가 여기서 그냥 끊겠습니다. 예의, 매너 이렇게 매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예. 그게 상호간의 매너가 아닐까 정말 생각합니다. 을목이랑 6년인가 이제? 네. 6년 됐네. 6년은 방송하는데 난 저렇게 못 살겠어. 한결같아요. 아, 나 진짜 난 저렇게 매너가 있어요, 사람 매너. 뭔 소리야? 예. 네, 바람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실컷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예, 당도 보충하고 예, 풍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라좌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라디오 자파명리 시즌 4는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용으로 제작된 방송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시즌 4에서는 2년째 육식갑자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당 1, 2부로 나눠서 1부에선 육식갑자별로 해당 일주의 풍문을 모아서 특성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해당 일주의 사연을 모집해서 채택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좌명 4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서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을사일주 시간입니다. 아, 을목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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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대낀다. 일목은 뭐 그냥 먹고 들어가죠. 뭐. 네, 을사일주 첫 시간이고 인터넷에 떠도는 을사일주에 대한 풍문들을 모아서 과연 그러한지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해당 일주의 보편적 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같은 일주라도 나머지 6글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을사일주가 이렇다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격적 특징이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함께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까요? 늦봄의 명랑함, 만개한 꽃. 초여름 아닌가요? 뭐 그렇다네요. 네, 을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초여름이죠. 늦봄이라기는 좀 네, 그렇고. 네, 초여름으로 할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화초가 네. 이제 막 이렇게 네. 그 뭐랄까 꽃을 만개한. 이렇게, 예, 만개하기 아, 그때- 시작하는 바로 그때 예, 그 기세니까 네. 뭔가 하여튼 좀 그렇죠. 네. 뿌듯하죠. 그러니까 뭔가 무흐하지 않습니까? 싱그럽고. 네. 네. 만화방창 뭐 이런 거. 아, 예. 요때 막 저희 고속도로나 네. 기차 타고 이렇게 가면 상- 되게 상- 좋잖아요. 네, 상승객들. 네. 네.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네요. 생명력 그 아주 네, 정확한 네, 표현이에요. 네. 네. 아, 그럼 칭찬하지 마세요. 선생님. 네. 불안해요. 뭐이 정도 하다 보면은 저는 약간 명량을 한 문장으로 좀 녹이는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서 네. 강원 선생님 제가 보면 가끔 좀 장황해서 이렇게 좀 심플한 쪽으로 저는 좀 다시 체계를 설립하려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가시죠. 네. 자기 표현이 능하다. 상상력과 미적 감각이 좋고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드러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 허세와 허풍이 좀 있다. 네. 예, 뭐 이건 뭐 을설주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상관의 목욕이잖아요. 그죠? 이 을사라는 일주 자체가 이제 상관의 특징인데 이 안에는 이 상관 이 을사의 상관은 그래서 아까 방금 말한 이제 경자의 상관하고는 완전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네. 경자는 이제 사실은 식상밖에는 없죠. 네. 안에. 이 자수 안에. 네, 지장간 안에. 안에. 근데 이제 이 여기는 이제 재관이 다 재관이 들어있는 있지. 상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생명력 이렇게 하고 이제 살아 움직이려고 하는 네. 재와 간으로 흐리려고 하는 그런 힘 있고 또 아무래도 재와 간이 있으니까 적응력이나 또 그때 상황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생각 기회주의자 이런 소리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학규 씨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풀릴 수 있나요? 근데 아니, 기회주의자인데 안 풀리잖아. 우리는 그 스니커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다서나 꼭 기회주의자가 성공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인생이 우울해. 그러니까 기회를 잘 본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온갖 기회를 다 잡으려고 안 잡아지는 기회. 근데 이제 이 미적인 데 대한 아주 독특한 감각이 있고요. 저 사실 사치욕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에 그러니까 있어서. 외향적으로 뭐 이렇게 꾸미는 근데 이제 거. 이게 또 재밌는 게 본인은 순수한데 자기 딸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꾸며서 내보내면서 그게 아빠든 엄마든. 예. 그런 경우에 을살주가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고 식상한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서 자기의 감각을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 감각이 상관이니까 똑똑해요 기본적으로. 똑똑해서 공부도 좀 잘하는 편에 속하고 아주 잘하진 않지만 좀 잘하는 편에 속하고 또 그런 머리로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이렇게 주로 이제 머리로 사업하는 사람들. 사기꾼이요? 아이디어. 아니 그 아이디어라든지 그러니까 작은 큰 그 부존 자원을 갖고 있지 않고서도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틈새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포착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식상은 이렇게 큰 조직을 이렇게 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사실은 좀 못 됩니다. 그 뭐 보면 저 지장간이 뭐 상관, 생재, 재생관까지 되는데 이제 인성에서 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인성의 뒷받침이 되는 힘이 있어야 좀 더 큰 사업을 그렇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릇을 크게 가져가는데 이거는 좀 약간 디테일은 좀 강할지 몰라도 크기는 좀 맞아요. 이 방금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인성이 좀 없어서 이 일살주가 사업을 하면 오래 안 해요. 치고 빠지고 캐시아웃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막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막 그 집중할 때는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지는데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또 오늘 한 몇 년 잊고 있다가 다시 만나면 딴 일 하고 있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현대적인 것 같아요. 아주 현대적인 특성이 맞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뭐 아이디어 중심의 뭐 일들 있잖아요. IT 분야라든지 막 이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그 PPL 했던 수불의 그 사장님도 을사일주. 그 굉장히 가녀리신 것 같은데 아주 사업을 엄청 똑 부러지시네요. 그리고 허세와 허풍이 있다는 거는 이제 뭐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성격적인 허세 허풍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싫죠. 상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을살주가 조금 잘못 흐르게 되면. 자기의 수익 규모에 맞지 않게 막 명품 뭐 이런 걸로 자기를 이렇게 그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월세 사는데 벤츠 타고 뭐 이런 거요. 너 왜 그래? 오디오 받았으면서 왜 그래? 죄송합니다. 은혜를 알아야지. 아니 내가 거짓말 못해. 선생님 굳으셨어요? 땡. 뭔가 그 아픔이 느껴지시는. 아군한테 이렇게 칼에 찔린 기분인데. 야 나 받았을 때 가만히 있잖아. 아니 내가 이사하면서 그거 설치를 못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해요. 저 이사한 지 1년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설치해 주신다고. 설치를 안 해주셨구나. 네가 나하고 이제 계급이 달라졌잖아. 이제 전세로 가면서 나는 이제 경제적 계급이 너는 나의 계급의 적이야. 맞아. 그 월세집에 있을 때는 오셔서 세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아니 오늘 잡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계속. 네가 빨리 가자 안 했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갈게요. 언변이 뛰어나 교섭이나 협상, 임기응변에 능하며 사회적 활동을 잘한다. 진보적 성향. 아무래도 이제 을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을사가 생각보다 진보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행상으로 보면 그냥 목화가 다 꺾여서 진보적인데 사실 이 안에 정제 정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당연히 저 사람은 좀 민주당 찍을 거야, 뭐 정의당 찍을 거야 이렇게 보이지만 은근히 투표장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미통당을 찍는 기회주의 그런 아니 기회주의가 아니고 성향 자체가 성향 자체가 안에 보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관 드러나지 않은 보수성. 그렇지만 생각보다 강인한 보수성이 있다. 생각보다 강인.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을사일주가 그 일지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 일주 중에서는 가장 상관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관하고 이렇게 밀착이 돼가지고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안에 이제 경금이 이제 그 일간 을목과 합을 하는 합을 하니까. 근데 합을 하는데 그게 이제 금으로 합을 하거든요. 관으로 합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정관적인 사고 방식도. 그러니까 상관이면 굉장히 진취적일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 제도를 뭐 이렇게 좀 깰 것 같고 그런데 의외로 을사이주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의외가 그러니까 되네요. 이제 사실 상관이 이렇게 4개 있잖아요, 4개. 네. 같은 목돌림으로 가보와 네. 을사가 있고, 네. 다음에 금돌림으로 경자, 경자와 신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딱 4개를 놓고 보면 이제 네. 이 을사는 좀 방금 네. 우리 네. 그 지산 선생이 말한 대로 좀 다른 지위가 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4개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상관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제가 만나보니까 신의 일주들 있잖아요. 얘는 100% 그냥 상관이 뭔가가 있겠다 그러면 신의 일주가 좀 여지없고 가보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삐딱한 기질이 있고. 네. 이 새끼 진짜. 아드님이 또 아들이 가버려. 근데 진짜 가보는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는 것은 식신에 좀 가까운 때가 많아요. 또 식신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뒤끝이 없으니까. 의외로 좀 방골 기질이 있더라고요. 가보들이. 가보는 방골 기질이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죽돌림 고생하시고요. 굉장히 아주 주의 깊게들 이렇게 집중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가끔 미친놈 같아서. 근데 을사일주는 오히려 그 반대로 굉장히 정관적인 어떤 이미지가 좀 진짜 웰 밸런스드한 면이 있죠. 그렇군요. 4번째로 가겠습니다. 유쾌하고 활달하며 주변을 밝게 만든다. 하지만 화려함 뒤 고독함도 있다. 을사 그러면 사가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봄에 이제 꽃들이 확 이렇게 핀 거잖아요. 근데 그 내면적인 의미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곧 져야 돼서? 그렇죠. 이제 저물날 거죠. 근데 늘 밝아 보여요. 을사들은. 그래도 아까 맞지만 인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지는 지속성.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뭔가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길지 않다. 그런 어떤 그런 단속성에서 오는 그 슬픔이 있죠. 이제 허무함이. 사쿠라 같다. 5번째로 가겠습니다. 재능이 뛰어나며 어릴 적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뒷심이 약한 편, 또 게으른 편이라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관이 게으르다는 얘기는 지금 사실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다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저 때 한번 저희가 상관에 게으른 거 식상에 게으른 거. 식신은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누가 봐도 해요. 게으르죠. 누가 봐도 게으른데. 아니 근데 게으른 거 아는데 변명을 해. 내가 왜 게으를 수밖에 없는지. 근데 상관은 다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옆에서 보면 안 게을러요. 할 거 다 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치울 거 다 치우고 피곤해.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강요하지는 않지만 눈치를 주죠. 그 질서를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거. 깨뜨리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두각을 나타내고 오히려 저는 을사일주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하거나. 나 그런 사람 너무 부러워. 근데 뒷심이 약한 편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인성의 어떤 작용이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6번째로 가겠습니다. 미남 미녀형, 날카롭고 지적인 외모, 하얀 피부, 화려한 패션. 화려한 패션은 뭐 나왔었고요. 아까 인물도 좀 그 편이다 말씀하셨죠. 인물이 좋습니다. 상관이니까 이게 왜 좀 깎아지른 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좀 약간 날카로우면서 네. 이렇게 차도남 스타일이랄까. 이런 여성도 경우. 날카롭고. 예, 그런 부분 그런 특징들이 있죠. 하얀 피부는 어느 글자의 어느 부분에서 오는 건가요? 글쎄, 저는 이거는 좀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관리를 잘하신 거 아니에요? 에, 부지런해서. 하얀 피부 뭐 막 이러면 보통 이제 금수상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는. 네. 근데 모카 통명은 약간 남방형 미인들이라고 좀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을사일주가 좀 호감형을 가진 여성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7번째로 가겠습니다. 성적인 감성이 탁월하다. 타고난 사랑꾼. 어머,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뭐 무슨 욕지 이 얘기라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목욕에 아마 목욕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을사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을 때 상관인가 일지가 남자가 이제가 그래서 남자 을사들은 여자 임신을 잘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정말 식상하다 정말. 뻔한 논리였군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식상 가지고 식상한 얘기하네요. 그래서 쓰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안에 경금이 이제 이 사중 경금이 이제 이렇게 천간에 투출했을 때 이랬을 때는 굉장히 좀 성적 테크닉이 좀 뛰어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심도 좀 많고 그러면 이제 또 천간에서도 합이 이제 일간과 합이 또 세게 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간끼리의 합, 또 천간과 지장간과의 합이 이제 거의 또 수직적으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 시간 하면 좀 밝힌다. 이제 이런 근데 이게 이 밝히는 게 막 이놈 저놈 뭐 2년 전을 밝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좀 일찍 눈을 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제 좀 판단했는데 만약 경금이 투출하지 않았으면 그냥 뭐 그렇게 저는 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타고난 사랑꾼은 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일지가 어쨌든 그 화려한 어떤 의미를 좀 지니고 있기도 하고 또 원래 목일주들이 좀 다정한 거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샤프한 것 같지만 또 다정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그 자기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좋아한다 뭐 애정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남녀 공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번째로 가겠습니다. 남성의 경우 연애운 빠름, 여성의 경우 독신 혹은 결혼 늦어짐. 근데 이거는 8번은 완전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을사일주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별로 뭐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정말 을사일주 여명들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 그런 방식에는 동의를 이제 못하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시대의 여성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또 제가 본 을사일주 여자 중에서 진짜 이렇게 둔하고 멍청한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빠릿빠릿하고 늘 빠릿빠릿하고 오히려 더 막 생기가 넘치고 또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뭔가 큰 것을 이뤄내는 힘은 없지만 뭐라 빛나는 예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정말 예전 명리학 뭐 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데 있는 거는 여성 혐오가 좀 있어요. 똑똑하고 뭐 이런 여성들은 여자 사주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 잡아먹는다 이거지. 이제 자기보다 잘난 건 싫다. 뭐 이런 거죠. 왜냐면 명략지대 다 남자였거든. 내가 잘났는데. 그래 그 시절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제가 뭐 여성분들이 오면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여성분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물방 고기반이거든요, 정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물방 고기반.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뭐 왜 아무것도 없지 나는. 아니 그 수많은 인상은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그러면 선생님. 다 옛날 얘기야. 왜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시죠? 내가 시대의 속도를 못 따라잡고 있나 봐. 네,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9번째로 넘어가시죠.
근데 나오네 이제. 고란살? 예. 과거엔 을사일주 여성을 남편 잡아먹는 사주로 보았다. 현대 사회에선 오히려 이제 귀명으로 고란살이에요, 봄. 고란살. 아, 그게 고란살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야, 이런 똑똑하다. 이런 아. 단어는 지워주세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뭐 과거에 그런 거고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규명으로 본다. 저는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괜찮은 유형들이 많아요. 자기 재능을 잘 드러내려고 하고. 예. 네, 미래 사회에서도 귀명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네. 계속. 10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술, 예능, 방송, 전문기술 분야, 특히 기자나 스튜어디스와 같이 말로 하는 직업이 잘 어울림. 네. 자기 사업을 해도 좋다. 뭐 근데 앞에 했던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스튜어디스가 말로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얘기는 좀. 근데 이제 일지가 사화니까 그 역마성이거든요. 그 역마가 주로 이제 이게 사화는 해수하고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물 건너 다니는 뭐 이런 역마라고 좀 분류를 해서 스튜어디스 이런 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사중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네. 역마의 힘이 꽉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스는 말을 잘하는 직업이 아니고 이제 돌아다니는 직업.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이렇게 뭐 한 자리에서 하는 네. 제조업이 아니라 네. 뭐 유통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메이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렇죠, 뭐 그런 거. 반판 이런 거. 근데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뭔가 확 시작해서 오래 못 가고 그러니까 좀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약간 그런 기운들. 그것도 역마라고 할 수 예, 있죠. 역마죠, 직업군이 그게. 계속 바뀌고 그렇죠. 뭐, 그렇죠. 하늘 같이면 이제 두 개를 하는 네. 낯선입니다. 저 지금 제 칭찬이었나요? 네. 예. 캐치. 네. 유명인으로 가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하이데거, 멘델, 존 트라블타, 만덕산, 손학규, 지드래곤, 박서준, 김무열, 서효림, 홍수아, 여자아이들 소연. 이번에 좀 재밌었어요? 이분은 정말 빵 터졌어. 손학규 보면 손학규로 쓰고 만덕산으로 읽는. 요게 또 이렇게 저희 세계 룰이라서. 네. 아니 너무 짜네. 그의 인생을. 네. 네. 지드래곤 좀 이미지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지드래곤. 재주 많고. 네. 화려하고. 그러네요. 코페르니쿠스는 누군가요? 그왜 지동설을 지동설. 주장한 사람. 그렇군요. 코페르니쿠스 모르면 좀 문제.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십시오. 의무교육. 나는 학교를 잘 안 갔어. 학교 잘안 감사합니다. 입장에서 할 말이 없네. 좀 화덕거리네요. 네. 12번째로 가겠습니다. 을사는 월주에 놓여도 좋은데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월주 을사 유명인은 세종대왕, 케네디, 진선미, 설경구. 뭔가 좀 한가닥들 하시는 분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특히 진선미 지금 어원이죠. 어원하고 설경구 배우는 연월 일시가 똑같아요. 그래요? 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어요. 근데 바로 이 시에 태어난 또 제가 아는 제 지인이 한 명 있어요. 이 두 명만큼 유명하지는 않은데 또 요 업계에서는 유명해요. 한가닥 하시는 한가닥이에요. 되게 신기하다. 야 신기하네요, 진짜. 근데 이제 대운의 흐름이 이제 남녀니까 남녀 다르죠. 이 두 분의 일생이 또 굉장한 인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12번째는 좀 다른 일주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연을 막 받으시고 이리저리 일사일주 준비를 하시면서 저희 황 PD님께서 이런 걸 느꼈다고 하십니다. 당찬, 야망, 네. 뭐 이런 가득한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특히 예술계통 종사자가 많았다고. 그래서 뭐 화려하고 이제 표현되는 거가 좀 어쨌든 강하시군요. 식상의 기운으로 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걸로 명예를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기질들이 있는 거죠. 정말 그 식신과 상관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일사일주에 대한 풍문들을 저희가 모아보고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왜 그런가. 뭐 이런 거 알아봤는데요. 일사일주에는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손화백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읽어주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을사일주 여성과 남성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을사일주 중 대성한 사업가를 찾아보긴 어려운 것 같은데
개인 사업이나 영업직이 잘 어울리는 일주인지 궁금합니다. 좀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본인이 아마 을사일주시 같은데. 네. 을사일주 중년 남성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을사 남성인 제 주변엔 오랜 가까운 무신일주 동성 친구가 많은데요. 여러 주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정보 공유 등으로 서로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마침 진행자 두 분도 무신일주신데 두 분 주변에도 을사일주 지인이나 친구가 많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인연을 이어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로 느껴지시는지요? 제가 무신 친구들과 우정을 잘 이어가려면 서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재밌네요. 첫 번째부터 가실까요? 네. 여성과 남성의 대표적인 차이. 근데 이게 이제 그 일주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건 주로 좀 양간 기운들이 있잖아요. 좀 차이가 양일간들이 좀 네네. 차이가 좀 많이 좀 두드러지는 편인데 네네. 음일간들은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특히 일살은 좀 비슷하다. 예. 저희 풍문 다룰 때도 뭐 크게 네. 차이점이 네.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양일간들은 좀 개성이 강해서 남녀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강원 선생님은 저랑 되게 다르잖아요. 예. 근데 뭐가 달라? 우리끼리나 다르지. 쟤들 보면 똑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뭐 을사일주 여성분이든 을사일주 남성분들이든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들지 않아요. 강프로님도 예. 예, 뭐 기본적으로.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남녀 공략법? 공략법 할 때도 네. 이렇게 좀 나오겠지만요. 다만 이제 을사일주가 그 남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안에 있는 경금이 일목과 이제 이제 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이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남자한테는 관이 자식이고 여자한테는 남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이 을목과 묶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남편과 만나는 놈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자기가 좀 더 잘났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또 합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뭐 무슨 뭐 경제적으로 무능해진데도 을사일주는 잘 이혼하지 않는 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관이 이제 여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자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경금과 을목이 합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자식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말년에 자식덕을 보는 사주다. 이렇게 표현을 옛날에 해서. 근데 제가 볼 때 이 둘 다 쓸데없는 얘기다. 신경 쓸 거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서의 관은 철저하게 어떤 사회적인 실현행위. 우리가 이제 돈을 벌고 한 사람의 어떤 유권자이자 승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관으로 봐야 된다면 이 을사 안에서 사중 경금이 을목과의 관계를 짓는 것은 남녀 모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을사일주 여자가 튀어 보여요. 아무래도 표현력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근원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을사일주 남자가 조금 뭐랄까 덜 조명을 받고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드래곤 예외로. 손학규는 예외 안 해주십니까? 그만해라 이제.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물건 안 나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이지 저는 그렇게 큰 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유는 아까 방금 우리 지산 선생님 말한 대로 이렇게 음간의 특성이 있기도 하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예, 두 번째도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이번에 굉장히 좀 정교하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을사가 굉장히 소규모의 혹은 개인 사업 이런 한 데는 굉장히 정교하게 장점이 있는 사주라고 봅니다.
아까 또 말했던 뭐 스타트업 뭐 이런 네. 거, 네네네. 벤처. 네. 벤처 이런 거.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손님 중에 을사일주 분이 그런 경우를 좀 봤어요. 창업을 해도 꼭 공동 창업을 하고 좀 키워놓으면 주고 딴 데 가고 뭐 이런 분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좀 새로운 것에 흥미나 관심을 좀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뭐 그 자기 개인 사업을 깊게 파거나 아니면 넓게 확장하거나 이런 거는 좀 재미없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분은 근데 확실히 무슨 임상이 저기 네. 그 대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서치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세 번째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저희들을 즐겁게 합니다. 네, 아, 정말 프레시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동성 친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많고 이제 무신 친구가 많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무신 동성 친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자, 을사 입장에서 무신은요 너무 아름답죠. 네. 자, 무토는 자기 그 사화 친장관 속에 있는 정제가 투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로서는 최고죠. 네. 깊고 좁은 관계의 친구. 오래 갈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냥 뭐 스쳐 지나가다 만나고 그래 야 어제 우리 언제 밥 먹어 뭐 이런 사이가 아니고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밥 먹자 이제 이런 사이. 다음에 신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을사한테. 이제 을사가 사실은 수의 흐름 공급이 막히면 이게 이제 진짜 오래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신금이 오므로써 사신합이 수월 수의 그 에너지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최고의 동성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좋네요. 그런데요 무신 입장에서 을사는 그렇게 썩 그렇게 썩 그렇게 그 을사의 입장만큼 매력적인 조금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 힘드냐? 이 을목은 무토에게는 정관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막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될 것 같고 뭐 사상걸로 얘가 또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거 막 하자. 무토는 그런 무신 생각하면 생각이 싫어하는데 차라리 간목 편간이 편간이 그렇지. 아이씨 그래 화끈하게 막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고 이제 막 사기쳐도 당당하게 막 돈 빌리고 막 안 갚고 막 이런 거. 갈수록 무신이 이상해져. 아니 근데 무신 그러니까 무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타나 이런 거하고 좀 진짜 다른 점이 무토는 거칠은 게 좋은 게 맞아요. 예쁜 꽃보다는 좀 막 힘있게 그래 너 그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적이라도 나도 때려줘 뭐 이런 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을목보다는 간목. 그래서 차라리 날 지배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개인적인 취향을 무신을 좀 그러니까 그러죠. 너 정도는 돼야 내 땅에 그렇지. 뿌리를 내린다. 아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 맞아. 그러니까 정화를 예뻐하긴 하지만 아 맞아요. 예뻐하죠. 하지만 우리 정화도 필요하니까 따뜻함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병화 정도는 돼야 뭐 이게 우리가 그래서 원래 그 음양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큰 것과 작은 것이 이렇게 어울리고 조화롭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제가 관찰해보는 거 경험상 양은 양끼리 잘 맞고요. 음은 그러니까 작은 거는 작은 거, 큰 거는 큰 거. 이게 묘하게 절묘하게 조합을 잘 끼리끼리.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토 입장에서는 을목이 너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막 땅은 넓은데 그러니까 화초 같은 게 뭐가 거기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뭐 이게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안 받아주진 않아요. 받아주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음간 입장에서는 양의 기운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너처럼 말이야. 김창규처럼. 김창규처럼. 강선생님 저를 막 부담스러워 그런 걸 저는 못 느꼈는데. 선생님 그럼 의사 일주 지인이 그 남자 저 동친구들은 참 진짜 정말 잊을만 하면 한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뭐 살갑게 그렇게 들은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또 아까 제가 병화 정화도 얘기했지만 이성이라도 정화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막 까탈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병화는 이성이라도 네. 마음이 편해요. 네. 아니 저도 의사 여성 친구가 있거든요. 네. 중학교 동창인데 걔도 남동생이었고 저도 남동생이었고 터울도 똑같고 동네도 네. 되게 가깝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 친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멀어졌거든요. 어쨌건 네. 저는 서울 왔고 네. 그 친구는 거기서 결혼해서 지냈는데 제 결혼식에 왔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제 당황하기는 했는데 그 친구는 결혼한 지 되게 오래됐었고 그때 네. 당시엔 제가 창원에 있어서 그냥 간 네. 거였는데 네. 근데 이 친구가 암회의를 해요. 네. 그 제가 그때부터 좀 약간 거리가 생겼는데 그 저는 그래서 강프로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무신의 입장에서 의사를 말씀해 주실 때 100% 공감이 네. 내가 그래서 약간 그런 거구나. 그건 아무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친구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잊을만 하면까지는 아니고 되게 자주 좀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느낌은 들고 저도 싫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긴밀해지지는 않는 뭐 그런 친구인데 이분 마지막 질문이 이제 저희가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지는 말씀을 드렸고 무신 친구들과 우정을 잘 이어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였는데 아니 뭐 저기 을사는 기본적으로 무신을 이렇게 그 호감? 땡겨 하는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게 노력하실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근데 무신의 마음을 무신의 기본을 좀 한 번쯤은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서로 예. 같은 마음이진 않네요. 서로 같은 마음은 마음이진 아닙니다. 않네요. 다 완전 다르죠. 또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무신도 식신이에요. 무신도 식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같은 식상인데 이거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음과 다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적용하면 삑사리가 납니다. 그 암회를 추천하면 저 싫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톰입니다. 강원 선생님의 강의가 듣고 싶어요. 철공소는 또 뭐하는 것인가요? 철공소는 강원의 좌파 명리학을 포함한 풍수, 기술연, 동의보감, 와인 등의 다양한 인문학 및 교양 강좌를 온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원쌤의 명리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께 보내드립니다.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부터 이전 시즌 강의까지 기초부터 심화, 특별 편성 단계별로 모두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우. 모든 강좌의 1강은 맛보기 강의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도 드립니다. 미국의 톰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철공소.com 홈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소나백님께서 을사일주에 대해서 질문도 보내주셔서 저희가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드디어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연애 공략법에도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난 박수를 한번 치고 싶네요. 정말 반가운 사연이고요. 그 8,888만 8,888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중국 분이신가요? 팔이 왜 이렇게 많아? 팔이 8개네. 뭔가 목 기운을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분인가? 888888님께서 이 남자친구가 88년 8월 18일 해가지고 다 합치니까는 8이 이렇게 많은가 본데요. 두 분이 동년배이신 것 같아요. 네, 네. 88년생이시고요. 네. 보내주신 여성분이 정사일주십니다. 88년 5월 2일 미시생 여성분이시고 무진년 병진월 정사일 정미시시고 이제 그 공약을 하기 위한 남성분이 지금 현재 남자친구인데 88년 8월 18일 진시생 남성분이시고 무진년 경신월 을사일 경진시입니다. 88님이라고 하겠습니다. 88님의 9년 사귄 동갑내기 친구. 이야, 9년을 이야. 근데 와. 근데 이게 완전 화토 중탁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사주가 굉장히 빨강 노랑 딱 요것만 있네요.
이제 동갑내기 남자친구분이 을사일주신데 두 분이 현재 동거 중이시고요. 8년째 함께 빈티지 샵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네. 슬슬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잘 지낼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된다고. 이분도 알고 보니 저기 그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어서 지산 선생님께 저기 옛날에 네, 상담을 의뢰를 하셨었다고. 근데 그 뒤로 근데 지금 지난 사람 이 두 분 명식분들 전혀 뭐 처음 보는 명식처럼 낯설어요. 대충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이분은 되게 감사했다고. 그 이후로 명리나 철학 그 공부에 좀 몰두하면서 근심을 덜으셨다는 네.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운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이 여성분이 제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분 스스로가 좀 운이 이렇게 수금 대운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의 어떤 굉장히 조열한 기운들이 잘 이렇게 운용이 되실 것 같아서. 본인 덕분이 아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사일주니까 정사일주의 상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와이프가 정사일주 상관격이라서 그래서 아마 그냥 좀 친숙하게 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맨날 좀 비슷한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그랬군요. 네. 근데 이분 그 88님 명식도 예사롭진 않습니다. 네. 화 4개, 토 4개.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어쨌건 사연은 정확히는 화 5개, 토 3개라고 해야 네. 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이 미터는 거의 화에 형태를- 둘러싸여. 네. 네. 그러면 사연을 짧게 보내주셨으니까 네. 사연을 듣고 네.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향부터 말씀드리면 매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에서 삶을 느끼는 타입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 이혼으로 방황을 많이 했으나 타고난 자립심과 예술 감각으로 26 과감하게 남자친구와 빈티지샵 오픈 8년째 잘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듣보잡 대학 중퇴 고졸이지만 과거 교육제도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한 저의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방끈 긴 분들 안 부럽습니다. 이야. 오히려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야. 인맥은 부럽습니다. 가방을 길어도 인맥 별로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은 그냥 하고 성공과 실패의 여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은연중 근자감으로 뭐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적 감각을 갖고자 변화를 시도하자는 주의로 바뀌어 장기적으로 또 다른 제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자립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샵 운영을 하면서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는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술은 안 하고 커피, 담배 많이 합니다. 다음은 남자친구 성향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위주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이고 고집을 부리면 앞뒤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손해 못 보는 성격입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뀐다. 후회할 것을 하지 말고 지금 좋아하는 걸 하자. 라는 주의입니다.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본인 기분, 컨디션에 따라 좋아하는 것들을 합니다. 네. 밖에서 사람들과 지낼 때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센 듯하나 부드럽습니다. 주변에 사람 많고 잘 놀고 매력적입니다. 외모도 매우 매력적이고요. 네. 처음에는 좀 이중적인 느낌이 들었으나 그게 이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잘 느낍니다. 요즘 부쩍 TV를 보면서 많이 웁니다. 어머. 스스로 본인을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비밀번호도 본인 이름 하고 그 뒤에 천사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술, 담배 많이 하고요. 은근 겁도 많고 비위 약하고 체력도 약한데 술만 먹으면 그런 본인의 약함을 잊습니다. 네. 집이 어려워 중2 때부터 알바를 했으나 본인 옷 사고 술 먹고 놀려고 일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취미도 없고 워크홀릭에 본인도 힘들어함이 느껴집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밤눈이 어두워 운전은 안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24살에 만나 26살부터 함께 빈티지샵 오픈, 27살부터 동거, 지금까지 쭉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어딜 가나 제가 다 알아보고 가이드 해드리고요. 그분의 취향을 존중하는 적당한 선에서 초이스합니다. 특히 음식이요.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면 저도 행복합니다. 여행은 잘 안 갑니다. 주변 절친한 친구들이 저를 만나고 이 친구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술 망난이었다고 들었는데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극신약이라 그런지 한 번은 제가 일적으로 지적한 일이 있었는데 어지럽고 눈앞이 빙빙 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지럼증과 약간의 구토 증상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강력한 비판은 자제 중이며 여태까지 지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분과 결혼 후 잘 지낼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됩니다. 극신약이라 항상 조마조마해요. 네. 과거 명리를 모르던 시절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의견을 내고 조율해 나가고자 설득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도했지만 명리를 알고 나서 이젠 진짜 이 친구가 어떻게 나를 견뎠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문제가 생기면 대화하고 논쟁이 되면 틀린 점을 지적해주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면서 서로 개선해 나가길 기대합니다만 남자친구가 전적으로 저에게 기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나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좀 더 많이 이해하고 보듬어야 문제가 생겨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서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생 같이 하고 싶습니다만 한 번씩 걱정되고 버거운 마음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앞으로 이 친구는 비겁 식상 대세운이 들어오고 저는 관과 재운이 쭉 들어오는데 괜찮을까요? 저희는 을정병 3기 일지동입니다. 네. 참 이 친구 지드래곤과 삼주가 똑같아요. 오. 너무 매력적인 을사일주 남자. 바람날 일은 없겠죠? 저도 매력적인 여자로서 영화 같은 삶을 살짝 꿈꾸긴 하는데 걱정되네요. 네. 네. 이분도 공부를 네.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남자친구분과 본인의 사주를 두고도 네. 네.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걱정이 좀 있으십니다. 네. 결혼을 해봐야 아는 건데. 네. 아니 근데 뭐 연인 관계로 그냥 각자의 집에 가서 뭐 다시 데이트하고 뭐 때에 따라서 만나고 이게 아니라 동거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데이트하고 이런 관계는 정말 다르거든요. 뭐 그 정도면 그냥 맞지 않으면 저는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오히려 이제 동거하는 게 더 헤어지기도 쉽잖아요. 결혼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그 얘기 중에 네. 얘기에서 저는 핵심적인 건 이 여성분 지금 사연 보내주신 888님이 이분하고 뭔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저는 포커스가 있다라고 봐요. 같이 뭐 식당을 한다, 뭐 옷가게를 한다, 뭐 이런 어떤 동업자적인 어떤 의미를 구축한 거 있잖아요. 네. 이 자체가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일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지만 그 남자친구가 아주 의존적인 사람은 아니더라도 보통 그 여자한테는 좀 의존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동업 관계를 구축하면서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에게 이해관계가 잘 맞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인데 또 앞으로 뭐 결혼을 한다 만약에 하신다면 계속 저는 같이 일하는 걸 좀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영화 감독 하지 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어서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영화 감독하면 또 남편은 이제 뭐 의상. 드라이버 뭐 예, 운전해주고 같이 어떤 일을 하시건 네, 좀 네. 같이 역할을 역할을 그렇게 가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요. 네. 남자친구분이 사주가 극신약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정관이 양쪽으로 투출돼 있고 이런데 이제 이거는 작은 나무에 열매를 크게 매달은 형상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욕심을 다 충족하기에는 자기의 에너지나 기운은 좀 약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라서 약해서, 그 아내가 그런 동업적인 역할을 해주거나 그 현실적인 것을 공유해줄 때 굉장히 크게 그 이성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애정이 좀 높아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좀 부분들인 본인에게 것 기댄다는 느낌을 그렇죠. 받으실 수 있겠네요. 네, 네. 좀 약간 버겁다는 기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버겁다기보다 네. 뭐가 약간 결여됐다는 느낌을 네.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겐
모두 공이 수의 기운이 굉장히 부족하죠. 중요한데 네. 양쪽 두 분에게 수의 기운이 극히 없어요. 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서 오는 어떤 네. 그 결여감 네. 이런 것이 좀 있으시라고 보는데요. 근데 보시면 지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88888888님이 너무 많아. 팔 너무 많아. 님이 그 약간 좀 불안감이랄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40 남자분 기준으로 47대운 을축대운에서 네. 이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을목이 네. 용신이긴 한데 이게 을경합을 해서 네. 갑자기 금기운이 엄청나게 강해지거든요. 네. 또 그 밑에 또 축토가 있어서 이 금기운이 가양세에서 이때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쪽으로? 관이 이제 너무 과대하게 극신약 사주에 네. 관이 너무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네. 일단 뭐 건강의 위험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에 있어서의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의 문제. 네. 이제 남자분이 재간이 워낙 너무 강하기 네. 때문에 이제 극신약한데,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 88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분의 이 경금을 잘 갖고 와서 쓰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꼭 필요한데 어쩌면 그래서 어쩌면 이 관계가 뭐 아까 뭐 일지동에 뭐 네. 그 삼기기인이다 네. 뭐 네. 이거 이 말이 빌지 않더라도 그냥 88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참 괜찮은 파트너예요. 네. 또 남자친구 입장에서 봐도 사실은 이런 자신의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힘을 네. 을목을 꼭 피울 수 있는 힘을 이분이 또 여자 파트너가 갖고 있으니까 네. 저는 좋은 파트너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 47 대운을 잘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다행 쓰는 거는 전부 다 두 분 다 아까 그 지선쌤도 그 지적했지만 88님은 그 수금으로 대운이 네. 흘러가고 네. 남편도 40년간 계속 수목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그렇게 저는 일단 대운이 일단 이 사이 관계에 있어서는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 네. 대운이 뒷받쳐주고는 있다. 네. 근데 약간 요 을목이 포켓이 될 가능성이 네. 있으므로 요 때를 잘 그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저는 이분이 왕성한 이 경금 정관을 설기를 시켜야 되는데 네. 네. 이 정관의 설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정관은 이제 조직 내에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분들은 자영업자니까 자영업에 있어서는 고객 특히 이제 단골 고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만약에 똑같은 그 빈티지 샵을 하시더라도 이 남자분은 주로 고객을 담당하는. 네. 그래서 그 고객들을 관리하고 네. 응대하고. 좀 잘생겼잖아요. 또 이 빈티지 샵 찾는 사람들 대부분의 고객은 여자들입니다. 요즘 안 그래요? 남자들도? 그럼요. 다 선생님처럼 입고 다니진 않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요즘에 뭐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쨌건 빈티지 샵에 갔다면 스타일리시하고 네. 좀 세련돼 보이는 남들하고는 분이 다른 응대를 거. 한다면 훨씬 더 좀 매력이 구매 욕구가 네. 단골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88님이 네. 맡고 이런 식의 어떤 역할 분담. 네. 그리고 어떤 그런 지금 이미 본능적으로 이분은 잘 알고 계세요. 이 그 남자친구의 약점. 네. 이른바 이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잘 보완해 간다면 이 금의 기운을 본인한테도 굉장히 좋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두 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좀 수의 기운이 강한 네. 지역에서 네. 두 분이 사실은 만약 결혼을 한다면 네. 수기운이 강한 땅에서 좀 사시는 게 좋겠다. 네. 만약에 어딘지를 몰라서 뭐라 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뭐 음식도 좀 수기운으로. 네, 왜냐면 또 이렇게 해서 좀 수기운이 좀 네. 강한 음식들, 네. 뭐 아주 강추하는 게 늘 이제 좋은 소금. 네. 이 좋은 소금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네. 수기운이 네. 이제 네.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미역 같은 해조류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한다면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침 딴지마켓에 다 파는 것들이네요. 네. 그렇다고요. 역시 야 여기 철공소닷컴이라고 네. 정신 차리라고. 상부상조 하는 거지 뭐. 어? 어디가 상부고 어디가 상조야. 한 가족인데 뭐 그런 거 네. 따서 뭐해. 근데 네. 어쨌든 이 두 분은 사실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시작점이 저는 되게 좋았다라고 봐요. 타이밍도 두 분 다 어쨌든 수대운에서 두 분에게 좋은 유리한 시기에. 대운에 만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타이밍이란 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서로 사랑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사이들이 나는 결혼운이 아직 안 됐고 뭐 상대는 결혼을 강하게 들고 막 이래가지고 딴 데 시집가 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운에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드려요. 하다못해 뭐 사업자를 뭐 남자친구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자기가 그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그냥 사업자만 내는 거죠. 같이 일을 엮어서 그런 식으로 가도 굉장히 잘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선 선생님 말씀하셔서 네. 생각난 건데 저도 짧은 임상이지만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연구를 한 건 네. 아니지만 이렇게 연인 관계에 있어서 네. 결혼을 하든 어쨌건 그러니까 이 지속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오래가는 연인들을 보면 인연들을 보면 네. 각자 다 좋은 시기에 네, 만난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때 만난 사람들이 네. 이게 인연이 지속되는 네. 경우가 분위기 우울하고 요즘 네, 기분 안 좋을 좋았는데 때, 네. 그럴 때 만나면 꼭 좀 이상하게 나중에 결론이 네. 나는 경우가 많고 좀 이렇게 생기 있고 젊고 두 분 다 좋은 운세 속에서 만났을 때 네. 보통 이렇게 연인끼리 이렇게 만났는데 같이 사업을 하기가 이게 쉽지 아우. 않거든요. 결혼도 아닌데. 그럼요. 그러니까 의기투합이 딱 될 때 만난 거예요. 이 둘은. 예. 일지동이니까 가능한 예,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비즈니스 관계로 잘 만들어 가시면 저는 굉장히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 어떤 사람이든 장단이 다 있는데 이분께서 명리를 공부하셔서 네. 그 남자친구분의 뭐 어떤 부족한 점이나 또 좋은 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잘 지내려고 저희가 명리 공부하는 거니까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운의 흐름도 말씀해 주셨고 두 분이 어떤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셔야 되는지 팁을 좀 주셨으니까 네. 참고하셔서 결혼을 하시죠. 제안하는 거야? 아니 뭐라고 매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2년 후 이민년 정도는 이민년이 좋다고 네, 하겠. 좋다고 네,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것 사실 같아요. 뭐 이분들한테 뭐 결혼이라는 게 뭐 중요해. 네, 뭐 네. 사실 이미 네. 사실 7년이나 살았는데. 그러면 사실혼 관계시니까. 네. 근데 또 선생님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달라요. 예, 제가 동거하다가 결혼해봐서 네. 아는데 네.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야? 나 모르지. 뭐 커밍아웃 뭐 이런 거 네, 해야지. 을사일주 첫 번째 시간. 물어본 거 뭐 난 모르지 진짜. 네. 네, 모처럼 이렇게 역사상 두 번째긴 합니다. 네. 그 연애공략법에 사연이 와서 네. 사연에 응답을 해봤고요. 네. 짧게 남녀 네. 공략법 코멘트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네. 남성분 을사일주 사연이 오긴 했는데요. 네. 짧게 뭐 좀 공략법 이분은 일단 사연 주신 분은 성공을 하셨다고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 88님의 자세를 남녀 공이 가지시면 돼요. 네. 아, 간지동 느낌의 같이 협력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넓게 넓게, 예. 넓게 네. 그러니까 허용 범위를 최대한 넓게 네. 하고 시간은 나의 편이다라는 네. 이 신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살주들이
아까 말했 단속적 성향이 있다고 네. 좀 이랬다가 좀 저랬다가 응. 막 뭐 좋아할 때는 막 좋아하면 좋아하다가 또 하면 또 네. 막 사소한 가지고 막 또 이렇게 까탈 부리고 막 시비 걸고 네.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같이 근접전을 펼치면 네.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요. 네. 그럴 때는 한 발짝 그래 씨부리라. 그래 너 말이 맞아 이래야지 뭘 그래 씨부리를 아니 하다. 여기는 이제 속으로 씨부리라. 여기 착착 달라붙네요. 그런 좀 넉넉한 마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자가 그러면 좀 이쁘기라도 한데 남자가 그러면요. 네. 와리가리 하면 네. 이거 참 짜증나는 네. 경우거든요. 네. 근데 잘생겼어. 그럼 되겠네요, 뭐. 잘생겼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참아야지. 선생님 너무 해맑게 웃으시는데요. 참아야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을살주가 갑자기 되고 싶다. 무신이요? 아니 근데 이게 들으니까 그 약간 의사일주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략할 때 무신일주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하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사일주들이 무신줄 좋아하더라고. 네. 내 경험상. 선 처음으로 약간 예, 아까 오더라고. 그러니까 오더라고. 시부리라 이런 것도 그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던 걸 예, 말씀을 예. 해주신 거죠. 예. 어차피 는 나한테 올 건데 뭘 네. 뭐 이런. 근데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을사일주인데 무신 남자 친구들이 그 남자 지인들이 많다. 네네네. 여기에 저는 대부분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거기서 이제 그 여성 을목일주가 무토 남성을 만났을 때의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넓은 땅에 이렇게 화초 심어진 거.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여성 무토일주인데 을목 남자를 만났다. 이 이미지가 사실은 사뭇 좀 다르긴 한데 네. 사실은 동일한 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만약에 을사일주로 공략한다 그러면 무토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된다. 각원처럼 해라. 네. 다 그래 씨불. 다 받아주는. 네, 의외로 넓은. 키는 무신에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래서 예쁘고 네. 저럴 때는 저래서 예쁘고 네. 그리고 빨리 까먹고 안 좋은 거. 안 좋으면 빨리 까먹고. 그냥 말 그대로 뭐 을목이 무토한테 상처를 줘봐야 구멍 하나 뚫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별로 상처도 안 나니까 다 받아주는 쪽으로 어느 쪽이 됐든. 무토가 되어야겠네요. 무토가 네. 아니시더라도. 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또 사실은 이제 지지의 해수를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왜 사해충이니까 안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고요. 이 해수가 오게 되면 오히려 이 사화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네. 있어요. 충을 일으키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을목을 또 도우니까 사실 지지 해수가 굉장히 좋은데. 네. 근데 이 천간신금이 오는 것은 네. 좀 많이 꺼리죠. 을사일주들한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신금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현미경처럼 잡아내고 네. 그런 까탈을 못 견뎌요. 네. 그럼 이제 막 바로 이제 전면전이 이제 네. 둘 중에 하나가 항복할 때까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런 것을 좀 응용해서 생각하시면은. 네. 방금 우리 지산 선생 말한 대로 무토의 마음을 가지고 네. 네가 여기서 심든지 네. 뿌리를 내리든지 덩크를 타고 올라가든지 네. 꼴리는 대로 하세요. 이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네. 어차피 뭐 한 입을 덮고 잘 건데. 무슨 자신감이죠? 네, 뭐 공약법이. 근데 이제 이 토는 없지만 이 토가 많은 우리 네. 저기 일간의 토는 아니지만 네. 토가 많은 88님 왜 글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분을 취향을 존중하는 적당한 선에서 조이스한다. 뭐 이런 것들. 여행 스케줄 짜고 이런 것들을 그러게요. 그냥 이 문장의 뉘앙스는 막 그분에 맞춰주지만 뭐 그래봤자 뭐 그렇지. 내가 맞춰주는 거지 뭐 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기억난 질문이 있거든요. 네. 추신에 있었던 내용인데 네. 바람날 일은 없겠죠라고 하는데 이건 사주에서 저희가 네.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요?
아니 근데 사실 이 을사일주들은 좀 이렇게 경금이 좀 투출해 있으면 네. 바람날 확률 솔직히 있어요. 있는데 두 개씩이나 있으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88님이 그런 걸 딱 지금 정확하게 좀 캐치하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관을 뭐로 써야 되느냐면 자꾸 일로 써야 된다는 거지. 일로. 네. 그 일로 쓰면 이 죄는 이제 그 일로 끌려오는데 네. 만약에 이제 자꾸 이분이 지금 관도 투출했지만 재성도 강하게 투출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로 재관을 쓰지 않고 이제 눈이 돌아가면 네. 바로 여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그런 근데 이런 분들은요. 바람 필 위인이 못 되는 게 바람 펴봐야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도 88님이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요? 받아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요, 안 받아줄 거라 봅니다. 글쎄 저는 받아줄 거라고 좀 의견이 생각이 갈리네요. 드는데. 근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치명적인 실수나 뭐 사건이 근데 그 있지 치명의 않아요? 실수가 뭐냐면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좀 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정화들은요 받아줄 것 같은데 안 받아줘요. 아. 병화는 안 받을 것 같은데 받아줍니다. 받아주는 게 있고. 진짜 한 3번까지는 봐줍니다. 병화는.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정화는 3번까지 받아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받아줘. 잘린 적이 있으시네요. 그냥 묻지 말고. 그래서 이 남자분이 잘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은 있다. 네. 참. 근데 뭐 갈로면 가는 거고 올로면 오는 거고 뭐 그런 맞아, 거지. 그러니까 뭐 미리 걱정해봤자. 그게 두려워서. 바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하실 저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남자분은 그럴 만큼 그 큰 크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인성에 약간 결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내 여자친구가 바람 났는데 그 남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 남자가. 그러면 그 정도를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힘.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이 여성분이 절대 질 것 같지가 않는 거죠. 내가 차지하고 싶으면 내가 딱 차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이 바람 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물불 안 가릴 것 같으신 분이거든요. 에이, 뭐 바람이라는 거는 네. 정말 왜 바람이라고 했겠습니까? 네, 그냥 뭐 알 수 없고요. 네. 네. 그 본인도 매력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네. 저 새끼가 바람 나면 네. 나는 거고 네. 그걸 뭐 미리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네, 그런 거 지금 그걸 상징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가장 바보짓이에요. 네. 굳이 꺼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최악의 조건을 꺼내서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뭐 미래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건 9년 정도 사귀셨고 지금도 그 앞으로 들어올 좋은 시기에 만나서 9년 정도 사귀셨고 앞으로 감과 재운이 또 쭉쭉 들어오고 네.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사업도 하시고 연애도 하시고 있는데 뭐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어떤 의미인지 네. 또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도가 더 높으실 테니까. 네.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강원 선생님이 최소 바람을 4번 폈다. 그러네요. 오늘 임상의 결과로 보면 네, 그 정도로 추측할 수 그 있다. 중에 3번은 다시 네. 받아줬고 네. 한 번은 까였다. 네. 적어도 4번이다. 그런 병화한테 받아들여졌고 저한테 까이고 안 뭐 이러시면 받아들여졌다.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은 할 수 있죠. 받아줄 것 네. 같았다. 뭐 네. 이런 것들. 네, 오늘 건질 게 굉장히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의사일주 시간에는 질문도 있었고 네. 또 이 연애공략법의 사연도 있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네. 풍부한 의사일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의사일주 사연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마치기 전에 의사일주 다음으로 다룰 일주는 임자일주. 야, 드디어 임자가 나왔네. 임자가 나오네요. 아, 저는 임자일주 되게 궁금해요. 네. 저희 아버지가 강력하죠. 정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위에 이미 3개인데 굉장히 개성이 강한 분이라 좀 궁금해요. 임자는 또 유명인들도 많고 많죠, 네. 아주 많죠. 굉장히 또 풍성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사일주처럼 사연 말고도
그 임자일주에 관한 질문, 뭐 궁금한 점, 뭐 연애공격법 사연, 뭐 네. 아무거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응답해드릴 수 있는 것으로 채택을 해서 응답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과 질문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 라자명 시즌4 게시판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공지글의 양식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 및 사연 접수 기간은 8월 9일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